안녕하십니까. 명훈이TV의 명훈입니다. 오늘 명훈이TV에서는 책을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적생활의 방법입니다. 책 제목이. 제 채널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한다고 어떤 광고라든지 어떤 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 책을 읽었으면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아주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 취미가 독서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나면 책을 조금 보는 편인데, 그렇게 제가 취미가 독서가 되게 이끌어준 책 중에 넘버원인 책이 바로 이 지적생활의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외에도 저를 독서가까지는 아니지만 취미가 독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읽게 된 저를 리드한 책이 몇 권 있지만 최초의 그런 저를 이끈, 독서로 이끈 최초의 책이자 가장 강력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테고,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유튜버긴 하지만 편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영상도 또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분들은 1.5배속, 2배속 하셔가지고 본 영상을 한번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적생활의 방법의 저자는 일본 사람입니다. 와타나베 쇼이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사람인데, 어떤 정치색을 떠나서 제가 읽는 책 중에 일본 책이 좀 되더라고요. 이 번역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영미권의 책을 읽으면 유럽이라든지 왠지 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책 자체가 그렇게 난도가 있는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일본 서적은 저희랑 우리나라랑 어순이 같아서 그런지 번역도 좀 대체로 깔끔한 것 같고, 특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또 쉽고, 그래서 좀 일본 책이 읽으면 또 재밌고, 그래서 되풀이해서 일본 책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이 책이고, 이 저자 또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자신의 또 살아온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내용이 또 저하고 또 어느 부분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와타나베 소이치 이분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일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만약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1930년생이고 독일에서 유학을 했고, 일본 조치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면 30년생이니까 90이 넘었죠. 몇 해 전인
201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87세? 한 90세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이분의 뭐 잘 모르죠. 제가 뭐 그 책 한 권 읽고 뭐 이분이 쓴 책을 뭐 여러 권 읽긴 했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내용이 이분의 삶이 좀 녹아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100%는 잘 모르죠. 제가 다만 어떤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이 지적 생활에 관한, 독서에 관한, 글쓰기에 관한 어떤 이런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인생 철학 같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고 싶고, 좀 존경하는 부분까지 존경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벌써 6분이 지났네요.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은 게 한 15년 전, 17년 전쯤 되는데, 그때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동네 독서실에서, 독서실 휴게실에 그 책꽂이에 우연히 꽂혀있던 거를 우연히 읽었습니다. 꽂혀있던 책을 그때 한번 재밌게 읽고, 그 몇 해 후에 또 직장생활 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나서 그때는 구입을 했죠. 두 번째 읽을 때는 구입을 해서, 저는 책을 사게 되면, 읽게 되면 언제 이 책을 1회 독을 했는지 2회 독은 언제 했는지 적어 놓는데, 제가 작년에 6회 독을 하다 말았네요. 뭐 읽다가 좀 바빠가지고 말았나 봅니다. 보면 몇 회에 한 번씩 이 책을 반복해서 읽고 있다. 뭐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반복해서 읽는 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독서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 스스로도 이런 책이 이 책을 비롯해서 몇 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책은 제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거는, 일본에서 출판된 거는 1976년도입니다. 저자가 30년생이니까 40 중반쯤에 이 책을 썼죠. 이 책의 내용은 이 저자가 유년 시절부터 그 40 중반까지 그 당시는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도 물론 뭐 교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그때까지의 어떤 살아온 독서에 관한 이야기, 자기 경험, 독일에서의 유학 경험, 그리고 독일의 대철학자 칸트, 괴테, 이분들의 지적 생활, 삶, 기타 등등 다른 또 유명한 뭐 영국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유명 소설가들의 지적 생활, 지적 방법, 지적 생활의 방법, 삶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 중에 조금 감명 깊었던 구절을 제가 책을 보면서 한두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책 초반에 자신이 존경하는 은사님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관한 내용입니다. S 선생은 아무리 유명한 학자의 의견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S 선생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아는 체 하지 않았다. 이 저자가 자신이 존경하는 S 선생이 한 말씀에 대해서 기술을 한 부분입니다.
그 자신이 존경하는 S 선생님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라도 당신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요 문구 자체가 이 저자가 그 S 선생의 발언을 듣고 깊은 어떤 임팩트를 느꼈듯이 저 또한 이 문장을 읽고 굉장한 어떤 큰 임팩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삶의 굉장한 지혜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밑줄을 치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든지 유명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내가 정확히 알아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모르면서 어떤 그 위세에 눌려서 어떤 유명세에 눌려서 혹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뭐 이해를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 부끄러울까봐 그냥 웃음으로 때운다든지 고개를 끄덕이다든지 아는 척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이것만 지켜도 인생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살 수가 있고 어떤 뭐라 그럴까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소크라테스도 예전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잘 모른다는 것 뿐이다 라고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 내용과 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줄에 벌써 또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독서에 관한, 이 책 내용 자체가 다 독서에 관한 이야기니까 요 단락의 또 소제목은 되풀이하여 읽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비군이라고 이 저자의 친구가 있는데, 비군이 그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죠. 자신의 집에 와서 책을 빌려갔는데, 어떤 잡지책입니다. 잡지책을 빌려가는데 이 비군이 이 잡지책을 보고 내가 이전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어떤 영화를 볼 때 내가 이 영화를 예전에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영화를 다시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스스로는 참 바보 같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알고 한 10번쯤 본 영화도 또 보고 싶으면 다시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다, 이 책을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면 설사 봤다 하더라도 그 책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보면 됩니다. 내가 확실히 봐도 10번, 20번 다시 영화를 보고 다시 그 책을 읽으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조차 잘 모르는 영화나 책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다시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십시오. 되풀이하여 영화를 보고 책을 보는 건 그 영화가 내한테 인생 영화 고전이 되고 내한테 고전인 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자가 기술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설의 스토리는 알고 있어도 서술 방법을 더 알고 싶어 몇 번이고 더 읽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잡지 한 권을 5번이고 10번이고 읽는 게 나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구는
한 번 읽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확실하지 않은데 나에게 잡지를 빌려가기를 주저했다. 한 번 읽은 적이 있는 책을 다시금 되풀이해 읽는 게 그렇게 손해가 되는 것인가? 책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은 밥을 되씹어서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부분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딱 손뼉을 치게 되는 문구라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하면 삶을 살면서 지엽적으로 보면 독서나 영화를 보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넓게 보면 인생 사는 데 자체가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 혹은 알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되씹어보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 라고 적용을 해보면, 인생에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을 갖는다라는 또 소제목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특별히 만들어주곤 한다.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뭐니 해도 아버지의 공부방 같은 것을 먼저 꾸며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이들은 가령 조립식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줬을 때 유해한 텔레비전 프로를 즐기게 될지도 모른다. 아버지에겐 서재가 없는데 아이가 먼저 독립된 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일이다. 대학생 정도가 되면 아버지의 서재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적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자기 집에 조그마한 도서관을 서재 외에 갖게 된다면 그것은 지적 생활의 향상을 의미하게 된다. 여러분은 도서관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 개인 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뭐냐? 서재입니다. 서재.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10권이든 수천 권, 수만 권이든 내 책이 있는 방이 서재고, 그 서재가 바로 내 개인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 서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 그 서재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그리고 그 서재에서 그 사람이 되풀이해 읽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책 속의 영상은 처음으로 촬영을 했는데, 앞으로 시간을 내서 간간히 본 영상과 같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만한 책을 소개를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읽었을 때 좋았다고 느낀 만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좀 궁금하긴 한데, 꼭 다 보셔서 이 책을 1회독이라도 한다면 인생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저한테 어떤 금전적인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책이 좋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인생 책이었습니다.